예, 저희가 준비한 6위와 3위인데요. 홍준표 의원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일주일 전이죠. 대선 경선에서 패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 측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과 함께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100분의 1의 당심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했으면 그것은 대선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금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도 지금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연락이 와가지고 어쨌든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홍준표 의원이 해단식 이후에 좀 잠잠했었는데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다시 텅 비우고 청년들의 광장으로 나간다. 선거 전적이 7승 3패가 됐다. 홍준표 의원 이제 마음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2017년 대선에서 20대 지지율이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아래였는데 예. 이번에는 2030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했어요. 4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이렇게 묻고 싶은데 예.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그 2030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2030 세대가 이제는 굉장히 다양성 있고 다원화된 그런 자기 가치 중심의 그런 세대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홍준표 의원의 말을 액면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선대위의 명단을 올린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예. 승복하고 내가 대선 장정에 함께 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 오히려 청년들의 광장으로 나가서 청년들의 민심을 하나로 수렴해서 나중에 중도의 세력으로 합류를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시너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하거나 홍 의원께서 무슨 다시 어떤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다. 이런 좀 추측들은 좀 앞서 나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나중에 민심의 큰 바다에서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바다가 얼마나 큰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비리 부패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걷는데 앞서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조경태 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많은 고민은 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러브콜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일단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뭐 이 후보가 정해진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고 또 홍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격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두 후보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저런 비리 부패 대선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예. 그렇게 본인이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바로 어떤 선대위에 참여하거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 뭐 선언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뭐 1월 달, 2월 달 이렇게 대선 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예. 홍준표 의원의 고민도 좀 깊어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 사이에서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지지 활동, 지지하는 어떤 선언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점점 거셀 거고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판단을 하겠죠. 지금 이제 홍 의원이 하는 얘기는 현재 입장에서의 얘기를 분명하게 내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제 그 최수영 평론가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홍 의원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그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슨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원팀 기조를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승복하겠다는 그 자체만 해도 사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걸 또 막 압박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더라도 그 합류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과 악연이 깊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때문입니다. 한번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이 경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그렇게 바라는 거겠죠. 두 사람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건 뭐 정치권에 공공연한 사실이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구애처럼 발의 합류한다는 게 좋지만 않다. 이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좀 짜증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악연을 가지고 지금 큰 대의 명분,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 명분에 대해서 그 자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스내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당에. 그러면 이러면 이분들은 더 이제 국민들 좀 눈치를 좀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홍준표 우리 전 대표께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나중에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시고 또 합류하실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들 마음을 또 달래주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제가 볼 땐 요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허수아비라도 내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참여하고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